수사는 늘 김건희 씨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 앞에 비슷한 게 있어서 성격이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수사 이거를 이제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이른바 1기 때 해당됐던 윤석열 사단이 다 대거 교체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2기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우리 그거를 이제 찐윤 검사라고 부르는데 검찰 자체가 이제 그야말로 윤석열의 그 친위대, 윤석열 부의 친위대로 이제 이렇게 변모가 된 거죠.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직접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발견된 겁니다. 김 씨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고 검찰 내부의 움직임까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를 김안방이라고 저장해뒀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받도록 영향력 행사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전담 수사팀 구성 관련해서 김 여사 메시지 받고 검찰 인사 반영하셨어요? 특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김건희 씨를 구속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검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약속하며 검찰총장에 발탁된 윤석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검찰 권력에 힘입어 정권을 잡은 윤 전 대통령.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종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불씨는 사법부로 옮겨붙었습니다. 지난 3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직위원 재판부는 기존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뒤집으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70년 관행과 형사소송법 실무를 뒤집은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구속기간은 날로 한다고 규정이 됐어요. 71년 동안 우리 신무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윤석열 피고인을 보니까 그 변호인 주장처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시간을 써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이 했으면 그렇게 해줬을까요? 일반 국민이 나도 시간을 해줬으면 해줬겠냐고 지금 안 해주지. 그래서 이 결정은 오염된 결정이라 이것이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 부실 재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의 진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지난 3월 26일. 바로 다음 날인 3월 27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 뒤인 4월 22일 대법원은 심리를 시작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5월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전원합의체로 올리지만 이 사건은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랐습니다. 이 이례적인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추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 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고법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하지만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 29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 주장에 끌려다니며 재판은 지연됐고 구속기간 만료로 또다시 내란 수계가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2번이나 나오시게 해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좌관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실제로 일반 형사 재판도 이런 식으로 마치 농담을 하듯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내란죄 자체는 형법에 보면은 가장 처음에 나와요. 국가적 법익에 가장 처음 나오는 범죄이고 가장 중대한 범죄이죠. 한층 더 엄정하게 진행해야 될 내란 재판을 마치 오락거리처럼 왜 하필 직위원 재판부에 이 중요한 재판이 다 집중이 됐을까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내세우며 증언 거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핵심 의혹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350건이에요. 7만 페이지 기록이라고 하는 건 200페이지 책 350건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발언을 한 다음에 내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 마지막 인사하고 갔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민낯인 거죠. 우리나라 사법부는 응답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응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말만 한다. 법원 개혁 요구는 거세졌습니다. 모든 걸 변개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재판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도저히 이게 울분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법원도 내란의 공범이라 생각하고 법원 조희대 탄핵이랑 특별재판부 설치해서 정말 빨리 내란범들 모조리 좀 청산하는 그 힘을 좀 다시 한번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의혹 규명엔 소극적이었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 싶으면 이처럼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 각국의 대법원장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내란이 진행 중이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번에 내란은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아니고요. 지배 엘리트들을 동원한 내란이죠. 내란이 상시화된 사회가 돼서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것이 온 근원은 어디에 있겠어요? 과거 청산이 없는 역사.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사법부죠. 사법부는 한 번도 과거 청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법부 전반에 대한 그러한 대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대장님, 그 보문교 일대에서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어디 보문교? 예, 맞습니다.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병이야? 예, 병입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왜 빠졌냐고?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디가 어딨어요? 어딨어요? 내 동행 좀 지내줘야지. 안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끝내 주검으로 돌아온 20살 청년 고 최상병. 그로부터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항상 보고 싶어요. 항상 보고 싶고 계속 갈 때마다 억울하지 않게 너의 죽음에 희생에 헛되지 않게 계속 그렇게 되뇌면서 네가 원하는 바가 그런 거니까 그거니까 꼭 엄마가 미력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맨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체가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개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명현입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모두 3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대 특검 공이 왜 국민의 눈높이와 이렇게 판사들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가?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가 기능 중에 국민의 통제를 안 받는 영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수사도 마찬가지고 재판도 마찬가지라고요. 누가 잘못했는지 수많은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미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나온 거고, 이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신 거예요, 국민 주권자들이. 충격과 혼돈 속에 맞은 2025년. 길었던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밝힌 건 위기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광장에 나가면서 제 시야가 되게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뭔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뭔가 저렇게도 싸울 수 있구나, 아니면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런 용기나 연대를 받기 때문에 6시 넘어서부터 1명, 2명 시민들이,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 먼저 커피 사들고 오고 따뜻한 오뎅 국물 가져오고 그러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울컥하니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다면 정말 남타령에 달려와 줬던 우리 젊은이들 정말 나 평생 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살아나는 이제 호흡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그 재활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나 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질 거고, 네, 저도 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고, 우리나라도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